우선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대학이잖아요. 네. 그 지난 1년 동안 2번의 학생 모집이 있었고 또 대학 교수들의 어떤 초빙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대단히 성적이 그 생각보다 기대보다도 훨씬 네. 좋았던 쾌청하고 맑은 날씨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금 감사를 빌미로 하긴 했지만 출연금 축소 그리고 또 총장 해임 네. 이 요구는 그 신생대학에 지금 막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단히 치명적인 것이죠. 네. 이 이제 9월 달부터 새로운 3년 차의 학생들을 모집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대학 상황은 국민들이나 또 수험생들에게 네. 안정감을 주기에는 대단히 불안해 보인다. 네. 결국은 이제 재정과 경영의 공백이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에 치명적인 어떤 네. 위험 요인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결국은 이런 과정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네. 대학의 어떤 존폐에 이르지 않겠는가 하는 네.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좀 어떤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 있습니까? 한전공대 즉 한국에너지공대가 신생 학교이긴 하나 이러한 상태로 가다 보면은 목적에 맞지 않는 글로벌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판단을 아마 중앙정부나 우리 당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를 하되 다만 우리 국민의힘 전남도당에서는 교육적인 차원을 교육의 문제로 좀 풀어야 되는데 총장 해임이라는 그런 강도 높은 것을 했을 때 과연 학생들에게 어떤 불안감 요소를 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안자문화 정부나 또 우리 당에 유연성 있게 합리적으로 좀 네. 조절 대처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적 상황을 지켜보면은 아마도 좀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훨씬 나은 좋은 상태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그 산업부 감사 또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가 우리 김하진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그 발언하셨습니다마는 산업부의 총장 해임 요구 조치 이런 건 대단히 좀 과하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또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그 지적을 하려다고 하면 네. 최소한 그래도 계획된 예산의 뭐 10%나 15%나 이렇게 이 조정할 수는 있지만 한 30% 이상을 삭감을 한다. 그건 한전의 출연금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출연금의 30% 가까이를 삭감하는 것은 네. 대학 운영에 있어서 특히 신생대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대단히 큰 타격이 있는 거죠. 지금 산업부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네. 저는 현재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적으로 지금 법률 요건에 비해서 과도한 징계 조치가 예.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재심의를 요구한 것인데 다만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윤석열 정부의 네. 지금까지 각종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조치 결과 이런 내용을 보면 예. 대단히 좀 과한 측면이 있고 상식을 예. 초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산업부가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이 정말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지금 네.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문제들대로 네.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네. 대학 구성원인 학생들 그리고 또 대학 교수들 이 교육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고 저희 여의도 국회에서는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는 법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고 예. 또 한편으로 정치적으로도 지금 한 100여 명 이상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이 산업부의 조치가 잘못됐다 네. 이렇게 지금 공동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칼자루는 정부 여당이 쥐고 있어서 정부 여당의 이제 분위기가 가장 저희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발언 내용 중에서도 국민의힘 도당 입장 차원에서 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그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총장의 해임 건의는 좀 과한다. 이건 좀 도를 넘었다 이렇게 좀 의사를 피력을 했다고 했는데 자, 그 이후에 혹시 반응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지만 첫째 우리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알아야 할 것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보면 선민의식 특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서각 교수들의 연봉이 약 4억 정도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네. 높은 수준에 비해서 과연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잘 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 걸 하나하나를 문제를 삼아 가면서 앞으로 글로벌 대학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돼야 됨에도 그러한 자세가 지금 초강력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정공대가 과연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공과대학을 지향한다. 지난해 2050년도에는 맞습니다. 세계 톱 10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의 대학을 지향한다. 방금 말씀하신 게 지난해 입학식 때 비전 서포 때 이걸 선언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되게 네. 인상적이었는데 네. 말씀하시죠. 그렇게 보면 대학의 경쟁력은 교수진들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지금 초빙되어 있는 교수는 세계적 석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5분 이상 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노벨상 후보에 지금 등재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수준을 세계적 석학 교수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네. 그런 분들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그리고 또 이 국제적 수준에서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교수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우에 대한 문제는 네. 당연히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지향하는 가치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책정을 하는 것이 맞고요. 네. 이 모든 본국 규정은 산업부하고 기재부의 협의를 거쳐서 이미 확정된 겁니다. 네. 자체적으로 마치 이 본국 규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일부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회계 규정, 본국 규정은 막 출발했을 때는 좀 그런 그 미비한 점도 있었지만 네. 이 모든 것이 그 산업부하고 기재부가 정한 기준을 네. 통과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고요. 예. 또 두 번째로 우리 김하진 위원장께서 늘 좀 한전 적자를 이야기하시는데 네. 한전 적자는 오늘 어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전 적자가 지금 40조 원에서 45조 원 사이고요. 한전은 매년 경영비가 순수 경영비가 약 10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규모에 비해서 지금 지난해 한전이 에너지공대에 출연한 규모가 1,000억 미만입니다. 네. 0.01%죠. 경영비로는 0.01%. 그리고 또 적자하고도 규모에 비해서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더 문제는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 발전에 있어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네. 뭐 적자 났다고 해가지고 그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인재 양성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기업은 없는 거죠. 훌륭한 학생들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지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선 이제 기후 위기 또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하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발생한 그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하는 네. 그 규모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약 한 3경 예. 그러니까 이 수치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시장 규모가 3경이라는 거죠. 예, 3경. 저희들이 좀 예. 수치상으로 상상이 좀 안 가는 규모네요. 예, 예. 이 정도로 지금 열려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기술력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 에너지 신기술 강국과 비교해서 약 4년 정도 지쳐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후발주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예, 예.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열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 글로벌 시장에 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단히 좀 부족하다. 네. 그래서 국가의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네. 또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국가적인 과제가 있는 거죠. 예. 이것은 마치 전남 나주에 있으니까 뭐 전라도를 위한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네. 지금 에너지 신산업과 신기술에 대한 요구가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추세에 반영해서 학생들이 에너지 공과대학에 예. 지금 지망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했던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꼭 필요한 대학이라고 하면 이 정부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자기 만족의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것이 뭐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받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출연금은 사업비로만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출연금 400억 중에서 아마 대학에서 오셨으니까 알겠지만은 208억이라는 그 많은 400억 중에서 208억이라는 것을 기관 운영비, 즉 임금 인상, 임금을 한 해에 13.8%를 갑자기 올렸더라고요. 문제는 그렇게 우수한 사람이 왔으니까 인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상폭을 정할 때는 산업자원부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에너지공대는 자체적으로 의결해서 이 사업비를 기관 운영비에 사용했단 말입니다. 208억 원을. 이러한 것을 보면은 도덕적 해이가 너무도 크다. 이러한 것을 초동기에 잡지 않고서는 어찌 글로벌 대학으로 키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잦은 감시 감독이 있을지라도 초동기에 이것을 잡고 가자라는 게 정부와 여당의 생각하고 김 견해입니다. 위원장의 이제 지적에 대해서 아마 제가 먼저 좀 대학이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시죠.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회초리를 들기 위한 명분으로 도덕적 해이를 선택한 것은 아마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가 이런 것을 의심케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 김 위원장께서 두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출연금을 기관 운영비로 썼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회계상에 지금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10개가 넘는 기관이 출연해 주기 때문에 또 출연 기관의 출연 시기가 각기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출연금들을 통합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네. 착시가 있을 뿐이죠. 네. 실제로 어떻게 사업비를 기관 운영비로 200억 이상 쓸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규모로도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네. 두 번째로는 1년밖에 안 된 대학이 어떻게 어떤 기준에서 13% 15%의 봉급을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정확히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개교 초기에 봉급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봉급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임의계약으로 봉급을 책정했다가 네. 산업부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확정된 봉급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정상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전년도에 얼마 했는데 얼마로 이렇게 올렸다. 이런 이게 봉급 인상안이 아니고 네. 봉급 규정이 없던 것을 처음으로 적용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마치 그 봉급을 15% 이상 올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임직원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이고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명확히 하나 더 짚어야 될 게 여고분께서 나와 계시니까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사실은 출연금에 의해서 거의 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출연금 규모라든지 출연 기관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국민께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아까 우리 김하진 위원장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는데 인건비를 저희들이 어떤 보고 없이 절차 없이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거기 이사회 보고하고 산업부하고 다 협의해서 한 감사의 결과입니다. 규정에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감사에서는 보고 의무가 누락이 됐다는데 그것이 부정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예,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전공대에서는 그 산자부 감사의 그 보고 의무 누락을 부정한다 그 말이십니까? 네, 저희들은 그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자율 인상했다는데 방금 우리 신현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그 문제는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아니 감사 내용을 오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감사의 지적이 된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낸 그 보도자료 보면 감사 결과에서 중요 사항이 이사회나 산업부 보고가 소홀했다. 이걸 좀 살펴놓겠다는 건데 이 중요 사항이라는 게 임금 인상이 아니고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그 예. 보고사항은. 예, 그러면 그게 어떤 건지. 예, 이걸 좀 약간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건 한번 좀 제가 설명해 주시죠. 말씀드린 내용 예. 산자부와 인상률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인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대는 자체적으로 총장 주도하에 일을 그렇지 하겠다. 않습니다. 아니 감사의 지적 사항이 여기 나와 감사의 있다고 지적 말이에요. 사항인데요. 사항을 제가 보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서 감사 지적 사항. 예, 예. 네네.
감사 보고서는 분명히 그렇게 지적하고 있지만 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각종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국 규정을 이사의 의결을 거쳐서 산업부에 다 보고했고 그 보고의 결과를 가지고 집행한 내역이 서류로서 검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그렇게 무리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봉급을 13%, 15% 올렸다 이 이야기도 처음으로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애시당초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하는 이 문제의 그 발단은 뭐였냐면 개교 초기에 내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한전의 그 감사실로부터 내부 컨설팅을 받습니다. 네. 우리 대학 운영의 회계 규정이랄까 본국 규정이랄까 각종 운영 규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자체 컨설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은 정식 감사도 아니고 내부 컨설팅, 운영에 대한 네. 내부 컨설팅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네. 그것을 마치 감사를 해가지고 밝혀진 내용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자체 컨설팅을 받아서 이런 내용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한전 이사회나 또는 산업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게 중대 사안을 해서 보고 소홀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 조금 더 구별할 수 있는데 예. 그 컨설팅에 대한 의무까지는 보고를 했고 자세한 내용들은 예. 이 자체 업무 점검의 네.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내용 자체를 보고하지 않는 것은 그 중요한 사항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저희들이- 출연금은 주로 예. 매년 1,500억씩 2025년까지 예. 이 캠퍼스 건설 비용을 쓰여집니다. 예. 그 부분이 3분의 1 정도 이 투동강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완공 연도가 한 2년 정도 미뤄지는 네. 거죠. 예, 예.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은 또 이해할 수 있지만 예. 좀 지금, 우려되는 대목이 예, 있다는 거죠.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이 매년 한 300억에서 350억 정도 예, 예. 예상이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3분의 1 수준이 삭감돼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반영이 있습니다. 됐다. 예, 예, 예. 예. 거기에다가 지자체가 지원하는 매년 200억씩 이게 네. 이제 대학의 운영비인데요. 예. 이 부분도 대학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예상되고 있고요. 예. 어렵다는 건 이 금액이 좀 적다는 겁니까? 대학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가 필요한데 예. 그 비용이 지금 그 3분의 1씩 30%씩 삭감되는 것은 대단히 잠깐만, 무리한 거죠. 지자체 출연금은 전라남도하고 나주시가 1년에 각각 100억씩 내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 예, 그건 변동이 없는데 한국에너지공과대에 지원하는 예, 예. 그 예산이 전력산업 기반기금이라 해서 한 네, 예. 300억에서 350억 정도 이건 이제 지원되는 우리 국민들이 내는 전기 요금에서 매년 일정 비율씩 떼서 그거 적립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그건 거죠? 한전 적자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예, 돈입니다. 예. 그런데 한전 적자 핑계 대면서 예산을 축소하는데 한전 적자와 전혀 상관없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들을 그럼 전력 기금은 그 학교 운영에 쓰일 수 있도록 법으로 좀 제도화 돼 있습니까? 예. 이번에 법과 시행령을 지난 정부에서 바꿔가지고 전력산업 기반기금이 매년 한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거쳐요? 예, 거칩니다. 그러면 그것이 쓰여지는 목적에 네. 인재 양성, 기술 개발 이런 분야가 지금까지 쓰여져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네. 뭐 한전 적자하고도 상관이 없고 전력 산업의 기본 쓰임새하고도 네. 전혀 위반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김하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초전도체, 소위 말해서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핵융합 시설의 제일 중요한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초전도체 개발 기술입니다. 네. 이 예산이 2년 전에 제가 국회에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활동하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확보했던 예산입니다. 네. 총 사업비는 약 450억 정도 되는데 2년 정도 잘 해왔는데 내년도 사업비 예산에 정부가 예산을 지금 삭감 전혀 이론도 반영하지 않았는데 우리 김하준 위원장께서 노력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도 네. 적극적으로 이 노력해서 그걸 살려가고 있다 이런 여기서 말씀. 또 다른 또 파장이 우려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이 이 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설립 과정에 좀 적법성이나 할까요? 타당성을 조금 실질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3월에 발표를 했는데 현재도 진행형인가요?
진행형으로 보여지는데 예. 아직까지 예. 구체적인 발표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이 파장이 일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그때 신 의원께서 이 실질 감사를 하겠다고 감사원을 발표하니까 바로 이거 꼼수 감사, 정치 감사다 하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지금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대학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의 그 산업자원이 법안 소위에서 국민의힘당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처리했던 법안이고 네. 또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설립 적법성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자체에 대한 네. 재검토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자체로서 대단히 좀 부당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늘 윤석열 정부가 이 어떤 기관이라든가 어떤 정책 사업을 이렇게 흠집내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아서 도덕적 해이라고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존립에 대한 그리고 설립에 대한 문제를 치고 들어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네. 이 내용을 저희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저희에 네. 의한 예. 그런 감사가 아닐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김하준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 팩트가 그대로 인정되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총장 해임해야 됩니다. 근데 김하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임이 부당하다, 너무 과하다라고 과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팩트 자체가 지금 감사 이 산업부 감사의 내용 자체가 많이 부풀려졌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국회에서 산업부의 어떤 그 관계자들 그리고 이재정 의원실과 함께 그 감사 결과를 산업부의 담당 감사관과 감사국장을 불러서 확인을 한 내용을 보면 지금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산업부가 스스로가 자신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총장 해임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것이 이 산업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총장 해임만 부당한 게 아니고 지금 산업부 감사 결과의 지적사항 자체가 과도하다. 네. 또 부풀려져 있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이 총장 해임이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대학 설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산은 네. 캠퍼스 조성비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연구시설과 교육동 또 이렇게 행정동을 조성하는 건데 그것은 2025년까지 원래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기본적인 네. 운영 경비하고 또 이제 대학에서 정부의 R&D 사업들을 네. 확보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지금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2025년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네. 4학년까지 학제가 완성되는 이 시기에 주로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네. 뭐 영구적으로 지금 알겠습니다. 돈 잡아먹는 예. 하마가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네, 이 위기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야 정치권 또 대학, 지자체, 지역사회가 좀 집단지성의 지혜를 좀 받아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패널 수고하셨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생방송 토론 74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